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한국을 다루겠습니다. 드루킹 이야기입니다. 드루킹과 관련돼서 김경수가 유죄 판결을 다행히 받았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일단락은 지어졌지만 사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전혀 충분치 않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또 지금 저 흉악한 불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뭘 해야 되냐, 우리 또 시민은 뭘 해야 되냐,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잠시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경수 유죄 판결 보면서 좀 짚어져야 될 것들이 제대로 짚어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한번 그걸 좀 차분히 좀 정리해 주시죠. 뭐 법의 미비일 수도 있고 정치적 의사의 어떤 수준일 수도 있고 한데, 이게 굉장히 그 자체로 좀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 아주 말하면 형식 법논리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특히 우리가 매크로라고 하는 기계에 의해서 인터넷 여론을 아주 대규모로 조작을 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도 주권자, 특히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우리 국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행사, 가장 핵심적인 행사에 말하자면 기계에 의해서 주권자의 영혼과 정신이 오염이 된 사건이에요. 예. 그러면 이건 체제에 대한 반역이나? 사실상 그렇죠. 체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반역. 민주주의나 현대국가를 운영하는 전제가 투개표에서는 이제 무결성이고, 그 다음에 여론이나 그 다음에 정치 운동이나 일정한 말하자면 양식과 절제가 그리고 또 투명성이 전제가 되는데, 업무와 사실은 공작을 하고 반칙을 한 거죠. 네네. 그 제목은 뭐예요? 그래서 제목은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이제 1심, 2심에서 나왔는데, 인터넷상 장애에 의한 업무 방해입니다. 네이버에 대한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네이버에 대한 업무 방해네. 그렇죠. 그래서 징역 고작 2년. 2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인이, 그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으니까 사실 이게 공무원 같으면은 사실은 직권 남용, 선거 방해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직선거법상은 무죄가 됐어요, 사실은 1심에서. 이게 뭔가 시스템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이게 2012년 예. 국정원과 보안사의 댓글 사건 요란했었죠. 요란했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그 대선에서. 그래서 이거 결국은 나중에 이거 가지고 조사받다 자살한 아마 국정원 직원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또 시정받고. 군형법이야. 군형법. 그러니까 군인이 내정 간섭한 걸로. 정치 간섭한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문제가 일어난 거는 밑에 이제 부대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김관진 국방장관은 민간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은. 그렇지. 장관은 이제 그러니까 민간인 여건을 해서 현역으로 국무회의에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이미 그것도 좀 이상한 거네.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이제 1차 문제가 좀 일단락되고 난 뒤에 다시 이 문제가 다시 소환이 돼서 법리를 하는데 군 형법상 김관진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이제 심리전 대응이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고들은. 그 말이 되는 게 내용들이 되게 종북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거론되더라도 예, 예. 그 당시에 문재인이 대통령 공약을 좀 위험한 걸 많이 냈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종중 종북과 관계된 그런 내용을 대응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광의에 의해서 심리전 맞습니다. 예, 예. 그냥 막무가내로 뭐 사과 박스 그런 게 아니기 그런 때문에 종류가 아니죠. 예. 주요 대통령 후보가 노선이 국시랑 어긋나는 노선을 걷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보를 다루고 군을 다루는 기관에서는 그 국시랑 딱 어긋난 부분과 관련된 종중 종북과 관련된 내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유죄로 몰고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법규가 살벌해지거든요. 예, 예. 드루킹이나 김경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업무방해 뭐 이런 걸로 끝나는데 그렇죠. 이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방해가 돼요. 선거방해는 이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부당하게 하는 걸 선거방해가 되는데 그렇죠. 예. 직권남용 거기다 군형법 이렇게 돼서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법규가 살벌해지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거가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이제 그 최동욱이 그렇죠.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최동욱이 이제 혼외자. 이를 문제 삼아 가지고 미 예. 법무부에 예, 예. 요청을 어떻게 하냐면 하겠다고 그때 발표를 했냐면은 페이스북, 트위터에 특정되지 않은 수만 개 아이디의 접속 IP 주소를 요구해서 확보하겠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아이디가 한 10개쯤 돼.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인질범이야. 예, 예. 테러범이야. 그러면 야, 이 사람 어디서 접속했어? 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정된 아이디 숫자니까. 예. 근데 혐의가 있다라는 이유로 수만 개 아이디에 대해서 IP 접속 주소 내놔. 그것도 이 무시무시한 그 빅텍들한테 예, 예. 그거를 직접 내놓으라고도 얘기를 못하고 미 법무부에 해서 연방정부를 통해서 내놓게 하겠다라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되냐면 얘긴즉슨 당연히 미 법무부 이거 거절한다고요. 이건 저기 주권 개입이죠.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저쪽 애들은 야,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어련히 알아서 근거가 있으니까 신청했을 거 아니야. 예, 예. 국민들은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죠. 착각을 하죠. 예. 그걸 이용해서 저쪽 애들은 미제가 지원하는 박근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미운동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예, 예. 이게 2002년 유재만 검찰사과장 그 당시에 이제 대검 검찰사과가 그게 무슨 과냐면은 그 해외 접촉하는 과입니다. 예, 예. 유재만이라는 인물이 그 직전까지 청와대 민정실로 차출돼서 갔다가 영전에서 대검의 검찰사과장으로 왔어요. 2002년에.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반미 투쟁을 어떤 식으로 촉발했냐면 똑같아요. 재판 관할권 이양 신청을 어거지를 썼다. 어거지를 썼죠. 예. 그게 어거지거든. 왜냐하면 작전 중 미군의 일인데 재판권을 넘겨줄 리가 없지 우리한테. 안 될 거를 이양 신청한 거예요. 그럼 미국이 거절했죠. 그럼 이제 효순미선 투쟁이 반미 투쟁이 격화됐죠. 그래서 노무현 당선돼 버렸잖아요. 저는 그렇죠. 이 자리에서 선언드립니다. 유 과장이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유 검사가 노무현 당선 1등 공신은 유재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재만이 이 사진의 왼쪽입니다. 유재만이 그 직후에 그 민주당 그 당시에 뭐 열린우리당은 아니고 무슨 새천년 민주당 모르겠어요. 새천년 민주당이고 네. 민주당의 영입 1순위가 됐어요. 예, 예, 예. 그런데 한명숙이 전략 공천한다고 다 잘라냈어요. 아, 그때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이요. 그래서 영입 1순위였다가 이게 저걸 못한 거예요. 그 유재만 씨는 한명숙을 은인으로 알아야 돼. 왜냐면 그때 난잡한 정치권에 들어섰으면 지금 색깔 굉장히 망가졌을 거예요. 망가지거나 굉장히 정치적인 예예예 좀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 됐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은 이제 해당하동 저기 뭐야 최동욱이죠. 그러니까 이제 2002년과 2013년에 유사하게 사실은 똑같은 수순이에요. 수순으로 반미의 툴로 쓴 거죠. 그러니까 유재만이 그걸 기획했는지 최동욱이 알면서 그 사정을 기획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수법은 같아요. 그렇죠. 예. 미국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무리한 요구인데 우리 국민 눈에는 어련히 대한민국 정부의 사람들이 검토해서 들어줄 만하니까 요청한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동욱도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이제 그게 뭐 들어줄 수 없는 요구잖아요. 아니 트위터, 페이스북이 및 법무부에서 그런 요구를 서로 받는다 그래도 안 내놓죠. 수만 명 접속 아이디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최동욱을 보고 저게 유재만이 했던 그 유재만 때 일어났던 일을 똑같이 하네. 그래서 그때 이면인 등장하기 전이야. 우리 그렇죠. 저기 한 동지들 한 10명이 모여서 핵심 동지들이 그래서 그 비부학이라 그러죠. 그냥 길거리에서 그 여름이었어요. 비닐로 덮고서 1인 10m 간격이야. 대검 앞에서. 그랬더니 막 그 대검 검찰총장이니까 힘이 세잖아요. 서초구청에서 그 용역들이 막 200명씩 300명씩 오고요. 저기 어디야. 그 전경이 동원되면 500명 600명씩 동원돼요. 그렇죠. 예. 1인 시위 4명 하고 있는데 10m 간격으로. 그래서 그거 안 들어나가려고 휘발유에 몸 2번 부었어요. 우리 동지들이. 그런 말이에요. 참. 근데 이제 그래서 한 달을 버티고 나니까 이메인이 터지길래 야 살았다. 임여인. 난 이메인 너무너무 고맙고 해당 아동이 그 최동욱이 그렇게 해당 아동으로 전락할 줄은 몰랐지. 예. 자, 근데 드루킹 이제 김동원 씨 뭐 경공모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그 경공모를 지도했던 사람이었는데 김동원과 김경수의 소위 말하면 협조 사건 이 본질을 좀 이건 사실 상당히 기술적으로 잘 설명해야 되니까 백모생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건데 그때 쓴 건 킹크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마크로 작업입니다. 마크로라는 건 뭐냐면요, 이 마우스와 입력이 일어나는 그 위치를 기억해서 그 위치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한 자동이에요. 빠른 속도로 반복적으로. 예, 반복적이죠. 그래서 댓글 8,800만 건을 조작을 했죠. 예. 그래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을 했는데 이런 식의 인터넷 여론 조작을 어뷰징이라 그럽니다. 어뷰즈가 child abuse 그러면은 이제 아동 학대죠. 성적 학대. 뭐 남용 학대. 남용 학대. 인터넷 어뷰징인데 이 어뷰징을 이용을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거는 사실상의 반역 내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에 의해서 도움을 그렇죠. 받았다라는 예. 주장의 그나마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러시아 해커들이 제가 DNC 민주당 전국위원회, 그 다음에 주요 민주당 의원 몇 명, 또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해킹을 해서 그렇죠. 그 이메일을 위키릭스에 공개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러시아가 이제 그런 거 한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엔 트럼프가 된다고 믿어서 그걸 한 게 아니라 이제 오바마 힐러리 쪽에 경고 사격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그 정도 가지고도 뒤집어졌는데 이런 8,800만 건 직접적인 인터넷 여론 조작, 어뷰징을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도 중국도 저런 식의 어뷰징 안 합니다. 저런 생무식한 방법 혹은 진짜 악랄한 방법은 악랄한 방법이죠. 정말. 뭔가 데이터를 해킹해서 그걸 폭로는 해도 그렇죠. 저건 어뷰징이거든요. 자기적으로 지금까지 여론을 형성시키는 거 아니야. 여론을 형성시키고 그다음에 여론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꾸고 상대방은 뭐 심화마 악마화시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정보 기술을 이용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상의 반역 내란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 기술이 점점 더 이러한 것이 점점 더 화끈해집니다. 화끈해지고 사악해져요. 그래서 법규 정비가 철실한데 사실은 아래 그림 같은 것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해요.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부터 보세요. 작업자가 서버에 대고서 타겟 글을 지정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어느 링크에 어느 글 그 타겟 글 꼭지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댓글에 뭐를 써라. 댓글 내용을 입력해주고 누구의 아이디와 이 패스워드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접속에 필요한 정보를 주면 서버에 저걸 주는 거가 자동으로 발생이 돼요. 저게 AI로. 아이디랑 패스워드 풀만 가지고 타겟만 쭉 찍고 가면 쫙 배정이 자동으로 되는 게 서버에서.
그럼 서버가 특수 앱이 깔려 있는 특수 앱이 설치되어 있는 폰에게 작업 지시를 때려요. 그렇죠. 자동이죠. 자동이죠. 그럼 앱이 깔려 있는 폰은 저걸 작업을 실행을 해요. 저거 자동이에요. 네. 그런데 서버 쪽에서 이제 그 작업 실행은 대상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다음이란 말이에요. 네, 예. 네이버나 다음 서버에서 같은 IP 주소와 같은 쿠키를 가진 사람이 같은 쿠키, 같은 IP 주소를 가진 단말이 아이디가 바뀌고 패스워드가 바뀌면서 계속 접속되면 저게 드루킹 때 그것조차도 네이버가 방관했다는 게 문제가 됐잖아. 그치, 방관했는데 드루킹 쪽에서 한 말은 그러니까 드루킹 주장은 빈틈이 있으니까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 예, 그래서 방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간단하게 걸러내는 건데 네이버가 방관했다. 그리고 그 방관할 때 네이버의 부사장이 윤영찬이 지금 나중에 민주당 쪽 국회의원 됐지.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하고 청와대로 가서 대변인도 하고. 저는 윤영찬 의원께서 당연히 여기에 관계 없다고 저는 믿고 싶고 또 믿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저 문제 삼지 마세요. 그냥 입이 잠깐 벌어져서 윤영찬 의원님을 거론했을 뿐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어비락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죠. 그 이상. 네, 뭐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특수 앱이 설치된 폰인데 저럴 때 이제 지능화되면 저게 무슨 짓을 하냐면 이 폰이 기지국에 접속했다가 끊었다, 접속했다 끊었다 이걸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IP 주소하고 IP 주소가 그때마다 바뀌죠. 바뀌죠. 예.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가 폰이 새로 접속할 때마다 지워요. 그러면은 서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패턴 외에는 같은 사람이라고 감지가 안 돼요. 감지가 안 되죠. 예. 그때 네이버가 문제인 건 뭐냐면 저거조차도 IP 주소가 같냐 안 같냐. 예, 예. 그 다음에 쿠키가 같냐 안 같냐도 제대로 안 했다라고 지금 드루킹은 얘기한 거라고. 그렇죠. 사실은. 안 했죠. 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드루킹이 예. 법정 진술은 그 뜻이에요. 그렇죠. 예. 자, 저렇게 해버리면 저렇게 하면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게. 다 할 수 있죠. 저게 골 때려요. 저게. 그러니까 자기 쪽에 전파력은 극도로 올리고 상대방의 주요한 꼭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주요 뉴스들은 뒤로 처지거나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저게 이제 IP 주소 자동갱신이 안드로이드 OS 같은 데서 막을 수 있거든요. 예, 예. OS가 예, 이제 예. 강해지면. 예. 옛날엔 된 걸로 하는데 요새는 잘 안 돼요. 그러면 네. 저러고 어떻게 하면 되냐. 폰을 100대를 싣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차 몰고. 그러면 기지국 바뀔 때마다 계속 IP 주소 바뀌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거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민노총 버스 기사가 하나 있다. 그러면 택시 기사가 있다. 그럼 딱 100대 트렁크에다 씌워놓고 전원 연결한 다음에 돌아다니는. 그 작업자는 그냥 앉아서 하면 되고. 그러면 다 연결되니까. 그러면 이거 무시무시한 거 이거. 그래서 그때 이제 폰 앱이 깔렸던 폰이 구글 같은 데서 경찰이 초기에 저걸 갖다 다 폐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이 수사에 예, 저런 걸 이제 서버단에서 막는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하면 서버단이 참 막기가 어려워요. 저게 서버단에서 막는 이제 가장 고난도 기술 중에 하나가 구글에서 쓰는 개차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이게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건지 그거를 서버단에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인지하는 그런 건데 그걸 하더라도 아까 말한 저런 그림으로 하면 구글이 쓰는 개차 같은 것도 빠져나간다. 그렇죠. 제가 저 IP로 인터넷으로 밥을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대충 알아. 대충 하게 알고 정확히. 이거 아마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됐든 그때 옛날에 한참 뉴스 할 때 해설 많이 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드루킹은 아까 저 그림보다 훨씬 더 핫질, 그러니까 더 아래에 무식한 기술이고 앞으로는 저렇게 아주 스마트한 기술들이 사실은 있어요 이미. 있어요. 자,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제도권 입장은 이제 가관이죠. 가관이죠, 뭐 그냥. 예. 청와대는 제일 먼저 사실은 이게 대통령 선거였고 또 후에 영부인 된 사람은 또 경인선 가자 뭐 이런 실물 화면도 나왔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 의아해하고 그걸 이제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입장 없다 그러고 그냥 이제 뚝 떼고 있습니다. 아니 저 같으면 좀 뻔뻔하게 아니 드루킹의 최대 수혜자로서 입장을 발표하면은
저기 뭐야 이해관계 상충이 될 것 같아서 발표하기를 삼가하겠습니다. 아예 뻔뻔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나아. 아이고. 추미애는 또 뭐라 그랬어요? 뭐 이번에 사실 이제 추미애가 네. 이 우리 저기 저 뭐야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예.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마크로 작업이 들어오는 걸 보고 추미애가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또 뭐 오사카 그 영사 총영사 뭐 이런 임명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트러블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킹크랩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김동완 쪽에서 그쪽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을. 예, 평창 올림픽의 뭐 일부를 놓고 공격을 하니까 추미애가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며요. 그래서 그 신고해갖고 그래가지고 이게 밝혀진 사건 아니야. 그래서 요새 밖에서 뉴스는 추미애가 애국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막 뜨고. 추미애가 또 애국 또 하나 한 거 뭔지 아세요? 옛날에?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고 많아요. 아니요, 추미애 가끔 애국해요. 네. 환노위 때 그 전에 네. 그 복수노조를 허락했어요. 복수노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골 아플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민노초, 그러니까 사회가 분위기가 거꾸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왼쪽으로 치닫는 분위기지만 이거 오른쪽 치닫는 분위기로 한번 사회가 바뀌면 노조 간의 경쟁에 의해서 노조가 오른쪽화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노총의 기반이 사실 그렇게 튼튼하진 않아. 복수노조니까. 복수노조 때 또 추미애가 이게 복수노조 해가지고 그때 저기 급진 노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 그래? 환노위 때. 추미애 애국자예요. 그리고 저기 뭐야 조국 이후에 윤모 검찰총장을 또 열심히 갈고 가지고 갈고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만들어줬지. 뭐 600일 동안 갈고서. 아직까지 뭐 추미애 이 향방은 아직도 막이 다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뭐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그냥 판결은 존중한다. 판결만 존중한다 이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어를 공부 좀 더 해야 되겠어요. 국민의힘은 국어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권의 정당성에 흠결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겉으로 보면은 뭐 그럴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권의 정당성의 문제인가? 그리고 이게 사과의 문제인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인터넷 어뷰징 여론 조작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당성이 아니라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정통성이죠. 정통성이죠. 정당성이라는 건 어떤 한 행위가 정당하냐 안 하냐인데 행위는 당연히 부당한 거고 정당하지 않은 거고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혹은 그 행위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도움을 받아서 등장한 정권의 정통성이 있냐 없냐 그거거든. 그러니까 언론 보면은 계속 정권의 정통성이라고 나오고 제일 먼저 이 용어를 쓴 건 또 저기 뭐야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윤석열이 이거 터지자마자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 하자가 있다. 물론 라고 얘기를 지금 우리 여의도 정치권과 그다음에 뭐 정치권에 많은 법률가들이 있는데 뭐 법률가니까 좀 정확히 정통성이라는 말을 썼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법적 정치적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뭔가가 굉장히 좀 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명이 정통성이라고 단어를 써야 되는데 정당성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사과가 아니라 사실상의 반역이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역자한테 사과받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어야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의 반역에 대해서 이제 탄핵 혹은 사실상의 반역의 최대 수혜자로서 그 심경이 어떤지 묻고 싶다. 그 정도의 그 정도 워딩이 나와야지. 워딩은 나와야죠. 참나 이 인간들 진짜 개념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게 사과할 일 아니고 이게 이제 정치적 법적 책임까지 다 논의가 될 수가 있는 일인데 탄핵은 이제 뭐 대통령은 이제 재직 시 형사소추가 면제가 되니까 아니다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불법 정통성을 결한 대통령 같으면 사실은 하야까지도 결심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임기 이유든 하야의 이유든 수사를 받고 감옥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여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제안은 지금 그래도 좀 입바른 소리 좀 하죠. 우선 뭐 저도 속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규모가 이것은 사실은 정치적 반역이다. 왜냐하면은 내부에 대해서 업무 방해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자와 대한민국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니까. 모독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가가 정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선거에서 특히 행정부의 수장 아닙니까? 그 선거에서 정부 조직의 그 정상적이고 정당성 있고 정통한 정부 조직을 방해한 죄입니다. 그렇죠. 그게 반역이죠. 예. 그건 헌법에 대한 네. 도전이에요. 지금 정당 중에선 그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예. 고영주 변호사님 쪽에서 제일 화끈하게 짚은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네네. 마지막 결론이 반역이다 하여야 한다. 네네네.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국힘은 무슨 정당성, 정통성도 아니에요. 정당성. 정권의 정통성이 없다라는 얘기랑 정권의 정당성이 없다라는 얘기랑 좀 어감이 완전히 다르죠. 그다음에 사과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정통성 없는 정권을 만들어내신 문 대통령께서는 혹은 드루킹 김경수의 최대 수혜자인 문 대통령 각하께서는 심해가 어떠하신지 물어야죠. 국민 앞에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국힘이 지금 크게 한 세 가지 점에서 뭔가를 놓치고 있는데 네. 그걸 좀 하나씩 좀 짚어보죠. 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뭐 국회 의원이니까 입법자니까 입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인터넷 여론조작 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적인 말하자면 제재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큰 여론은 아니지만 이 문화일보의 그 이도훈 논설위원이 총론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총론적 차원에서 2018년 8월에. 네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백모 선생님 또 설명하기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네네. 이 법의 악용을 막기 위한 수단을 규정을 해야 되고 이 칼럼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이 만약에 법이 발의가 된다면 즉 인터넷 여론조작처벌법이 발의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기술적인 요소들이 담겨져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흔히 단톡방이라 그러죠. 예. 단톡방 만들어 놓고 일베에 들어가서 예. 그 단톡방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막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고 맞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것도 처벌해야 되나? 그거는 처벌하면 안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서로 연락해서 사람이 접속해서 입력하는 것까지는 일종의 정치행위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사람이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 친구들끼리 답답하니까 전화해서 야 그거 그렇죠. 우리 거기 들어가서 그거 저기 좀 뒤집어 엎자. 그런 자연스러운 거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그거 정치 과정이죠. 정말. 그건 정치 과정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인터넷 여론 조작이 뭐냐를 규정을 해줘야 돼요. 저런 그렇죠. 법을 만들 땐. 예. 그래서 일단 저게 자동화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앱, 플러그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접속할 때 브라우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크롬을 쓴다든지 혹은 무슨 애플의 사파리를 쓴다든지 저 같으면 가끔 파이어폭스라는 제3회사 거든요. 그런 걸 쓸 때 그 브라우저에 소프트웨어 쪼가리를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특수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걸 플러그인이라 그래요. 브라우저에 끼워 넣는 소프트웨어. 그렇게 되면 브라우저가 특수 브라우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타겟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고. 그렇죠. 이런 거를 써서 또 특수 소프트웨어를 써서 그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전송 내려줘 가지고 자동 접속을 시키고 이게 자동 접속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같은 기기가 다른 사람인 척 나타내줘야 되니까 IP 주소 자동 갱신이 돼야 되고요. 쿠키 자동 삭제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타겟이 되는 글꼭지에 대해서 타겟이 되는 내용을 자동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2017년 7월까지 기술을 정리했을 때 저런 게 특징인데
앞으로 또 특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인터넷진흥협회, 예, 예. 한국정보보안학회 예, 예. 이런 데 몇 군데를 엮어서 국회가 주도가 돼서 매년 2월에 예, 예. 그 기술이 뭐다라는 거를 다시 적시해 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예, 비정상적인 기술이. 방법으로 이런 조사를 그런 하는 법이 돼야 돼.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그런, 소토해야던 그런 법이 돼야 돼요. 그걸 계속 갱신을 해주고 판단해주게. 예, 판단해주는. 그래서 저런 것들을 국힘이 지금 추진해야 되는데 딸랑 정권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과해야 됩니다. 뭐 이따구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이 자들이 지금 정신머리가 있어 없어 이거지. 그래도 뭐 한쪽에서는 그래도 그때 김성태 의원이 단식해서 특검이라도 받아낸 게 오늘의 결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 김성태? 예, 예. 그 저기 한노총 출신. 그렇죠. 약간 좀 이것을한 김성태. 예. 말 잘못했다가 또 저걸로 걸려. 그다음에 두 번째 입법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사이버 문제인데